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사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까지는 10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지역 의료 불균형에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지역 의료의 구심점이 될 지역의사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과 함께 당장의 의료 공백을 메우고 필수 의료를 지켜낼 해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패널 소개해드립니다.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세민 건양대 의과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승준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호열 충남도청 보건정책과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동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역의사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잖아요. 네. 지역의사제라고 하면 지역에서 일할 의사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긴 하는데 네. 어떤 제도인지 먼저 네. 의원님께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네. 의사가 지역적으로 굉장히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충청남도 같은 경우 서울의 인구당 의사 수에 비해서 한 40%밖에 의사가 수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 부족한 의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과대학에 입학할 때 학생을 뽑을 때 지역에 의무적으로 10년간 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학생들을 뽑고 그 학생들에게 학비, 생활비 등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지역에 필요한 전문 과목, 지역을 고려해서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수련을 받고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의 의사를 뽑고 양성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계약형 지역의사 제도라고 해서 네, 네. 5년 내지 10년 사이에 일정 기간 동안 지역에서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복무하는 의사를 계약 방식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두 가지로 이게 나뉘는군요. 그러니까 네.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는데 예. 우선 복무형을 보면 그러니까 의대 뽑을 때부터 네. 지역의사제 어떤 비율을 정해서 네. 그만큼을 뽑겠다는 거고 예. 의사 양성 과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서 네. 의사가 되면 10년 동안은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한다. 이제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그 인원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인원은 올해 초에 국회에서 통과한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역별로 부족한 의사 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의료계가 추천한 그 전문가가 전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네. 여기서 일정 규모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큰 사회적 갈등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정원이 결정되면 늘어나는 정원이 결정되면 그 정원의 아마 대부분 상당수가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배정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과목별, 지역별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한 지역의사제 정원을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대 정원을 가능한 한 적게 늘리면서도
지역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지역의사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지금 고정된 그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 늘어날 것으로 추기되는 그 인원들 대부분을 지역의사제로 하겠다는 입장이신 거네요. 이제 계약형은 그럼 이 복명은 좀 설명은 되는데 계약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니어 닥터들이 많이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뭐 시니어 닥터가 주로일 거로 예상을 하긴 하지만 제도에서 시니어 닥터에 한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 의원님께서 새로 출범하는 새로 시작되는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입장이 어떠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선 교수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지역의사제도에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이것이 뭐 이제 잘못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역의사제도에 그러면 시작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결국 국민이 원하는 의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최적의 의료 환경을 제공받아서 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렇죠. 동시에 그러면 그런 이제 최적의 진료를 받기 위한 건보 재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는가, 이 두 가지가 결국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이제 아마 될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최적의 의료 환경의 제공에서 지역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전술적인 측면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지역 의사제도의 한 이제 퍼즐 조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맞물려 들어가는 것에서 그러면 제일 중요했던 그러면 과연 최적의 의료 환경을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문제를 결국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지역이라고 하는 단위를 어디까지를 우리가 포함을 할 것인지, 결국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농촌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내가 지역이다, 또는 이제 대전이라도 여기도 또 지역이다 하면은 또 거기서의 불균형들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과연 지역의사제도로서 얼마만큼 강제적으로 시행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의무복무라고 하는 것들을 강제 조항을 넣음으로써 결국은 이제 이것을 위에 센터에서 결국 그것을 배치를 하겠다. 결국 인력 배치로서 이것을 해결하겠다라는 게 이 취지로 보여집니다. 의무적으로 10년 동안 근무할 수 있게 그리고 배치로서 이것을 해결하겠다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이나 프랑스에서도 이런 것들을 시행했지만 실질적으로 정착률 자체가 한 20-30%밖에 안 되는 의무복무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10년 이후에 또는 이제 5년 이후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결국은 이제 그래서 과연 성공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해서 사회가 결국 그걸 의무복무라는 것으로 해결하고 한 방식인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착과 결국 보상의 문제로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과연 이 제도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담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한번 다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입니다. 의무복무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해서 정착하냐의 문제가 제도의 뭐 성공과 실패를 따지는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 높여야 된다라는 제언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충남도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사 수가 뭐 수도권에 비해서 굉장히 적고 기초 또 필수 의료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그래서 굉장히 지역 의사제를 좀 반기시는 입장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충남도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지역 의사제는 지역의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2025년 8월 25일 기준 그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서울은 3.4명인데 반해 충남은 1.5명으로 2배 이상의 격차가 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 차이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접근성의 격차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의사제는 수도권으로 의료 인력이 집중되는 이른바 인력 블랙홀 현상을 완화하고 충남과 같은 지역에서 필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는 정책입니다. 다만 지역 의사제가 단순히 의무 복무로 끝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제 근무 환경 개선이나 지역 병원의 역량 강화, 그다음에 이제 의료인의 정주 여건 등을 개선을 통해서 어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해서 의사가 스스로 지역에서 남을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지역 의사제의 핵심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교수님과 비슷한 점을 이제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의사가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 그 지역에 정착해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네, 일단 앞서 여기 들어가기 전에 영화 하나가 조금 생각이 납니다. 영화요? 예, 예. 그래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네. 그 영웅들이 어떤 하나의 큰 적에 맞서가지고 힘을 합해서 싸워야 되는데 영웅 등록제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서로가 이분화돼가지고 아이언맨과 그다음에 캡틴 아메리카가 그런 부분에 통일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나요? 서로 싸우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번에 있었던 의정 사태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 공공 쪽에서 하는 부분, 그리고 공공에서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 그리고 현직에 하는 의사분들 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부분인데 그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아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의 기준은 제가 봤었을 때는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양에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숫자에. 예, 숫자에. 예. 그래서 이번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서도 공공의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질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가 아마 이런 정책을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역 의사제가 어떤 질적으로 네.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쓰고 많이 보완된 그런 제도라고 보세요? 평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우리 의원님하고 또 우리 패널 분들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저는 제가 했었던 경험들이 공공의료에 관련해 가지고 계약직 의사로도 있었고 강제적인 복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주시면 제가 가졌던 경험들을 제 경험이 결코 이 정책이 옳다 나쁘다 그리고 찬성한다 반대한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그 국민 건강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를 갈 때까지는 악셀레이터라도 밟아야 되지만 때로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핸들을 바꿔서 방향을 전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의견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부분 어떤 제도나 정책의 어떤 양적인 보여주는 면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정말 이게 좀 완성도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역 의사가 제가 전 법안이 통과가 돼서 27년부터 네. 이제 뭐 적용을 하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가 좀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일부 의료계에서는 또 좀 고민 또 우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게 이게 네, 네. 공중보건이와 뭐 다른 게 뭐냐 저기 네.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되고 하는데 예. 좀 철학이 도대체 뭐냐 뭐 이런 네. 비판을 좀 하시거든요. 예, 예. 먼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네. 정승준 교수님께서 일본, 프랑스 예를 들면서 의무 복무 이후에 정착률이 20-3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본의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의 지역 의사제 같은 방식으로 한 전체 정원의 한 18% 의대 정원의 정도를 지역 의사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의무 복무 이후의 정착률이 60%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높은 정착률을 보이고 있어서 그거는 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지역의사제를 둘러싼 우려의 상당 부분은 저는 그 지역의사제만을 놓고 이것으로 지역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지역의사제만을 가지고 현재 무너지고 있는 지역 필수 의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요. 이 문제가 굉장히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만큼 네. 그 대책도 굉장히 입체적이고 포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통과시킨 의사인력 수급추계법을 통해서 부족한 의사가 얼마 정도인지를 지역별로 전문가학별로 다 산출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지역의사의 정원 전문 과목을 지역별로 정하도록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이제 최근에 국립대 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관하기로 법이 개정됐는데요.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국립대 병원의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국립대 병원이 지역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소위 거점 병원의 역할을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법 중에 필수 의료 특별법이라고 네, 하는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요. 이 법안은 지역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뭐 전공의의 파견 비용이랄지 대학병원이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중소병원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역의 필수 의료 문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비용 등을 이 그 필수의료법에 따른 특별회계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예상되는 특별회계의 규모는 한 1.2조 원 정도이고요. 이걸 매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한 추가적인 재정이 지역 필수의료에 새로 투입된다. 네. 그리고 그게 단순히 무계획적으로 이 재원이 쓰이는 게 아니고 시도가 중심이 돼서 국립대병원,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의 네트워크에 이 돈이 투입될 거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지역의사제와 합쳐져서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성공적인 정책 패키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지역 의사제가 어떤 지역 의료 불균형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대책이다. 네. 다른 대책이 많이 나올 거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의료진들은 지역 의사제라고 하면 그러면 뭐 중앙 의사제가 있고 지역 의사제가 있어서 뭐 낙인 찍는 거냐 뭐 이런 좀 이해 못할 반발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예. 뭐 얘는 지역 의사야, 얘는 뭐 중앙 의사야 이렇게 하자는 거냐?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 우려들이 나오는 것은 예. 이제까지의 대한민국 의료가 대도시 중심, 대학병원 중심의 의료 체계, 교육 과정, 수련 과정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생긴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관념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다 필수 의료를 고르게 보장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어디에 살든지 그런 필수 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지역 의료를 살리고 유지하고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렇다고 하면 학생의 선발, 학생의 교육 과정, 수련 과정이 지금처럼 대학병원 중심이 아니라 지역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일해본 경험, 지역에서 실습 나간 경험, 이런 것들이 학생이 내가 어디서 일할지를 선택할 때 대학병원, 대도시가 아니고 지역에서의 의사로서의 삶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고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전체 교육 체계와 수련 체계를 좀 바꾸는 일이 병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의사제라고 해서 뭐 낙인 찍는다는 그런 얘기는, 그런 비판은 고정관념에 갇힌 얘기일 뿐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정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지역 의사제가 의무공이 끝난 다음에 정주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우려가 있다라는 어떤 비판을 좀 해주셨는데, 그 외에 지역 의사제에 대한 또 우려점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건 전 이제 학생주 또한 이제 의대생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의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학생의 관점에서. 네. 예. 예, 대다수 이제 의대를 들어오게 되는 경우는 전부 다 나이가 미성년자의 지금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상황에서 결국은 계약이라고 하는 지역 의사에 대한 계약서를 써야 되고, 아, 의무공무 기간에 대한. 예, 아, 예. 예, 예. 그러면 미성년자가 국가와 결국은 이러한 면허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게 결국 성인이 됐을 때 과연 이것을 유효하게 볼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 결국 부모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인 그래도 결국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강제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은 난 동의한 적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사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료적인 문뿐이 아니라 이제 그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좀 침해적인 요소들이 좀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여기서 고려 대상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평생의 자기 인생이 결국은 그 하나 때문에 결정이 지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이제 해주셔서 이게 지역 단위에서 각 지역이 다 다르니까 환경들이 거기서 그런 이제 모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재원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이제 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비슷한 사례로서 이거 좀 다르긴 한데 응급실 문제 뺑뺑이 사건으로 2013년도에도
5년 동안 1조 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게 거의 없이 마찬가지. 이송 예전, 문제만 그렇죠. 좀 해결됐고 예, 예. 결국 이것들은 결국은 돈의 문제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의사들이나 거기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동기를 어떻게 그 부여를 해서 결국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느냐의 문제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충남도에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고 어떤 정착이나 이 향후에 결국 네네. 이 부분이 보장이 안 네네네. 된다면 결국은 이 제도 자체가 돈도 낭비가 되는 이러한 식으로 결국 전시 행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계약의 문제에서의 좀 유연적이거나 또는 침해적인 요소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법안에서 담보하지 못한다면은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반론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하시기 전에 우리 교수님께 좀 한번 여쭤보시. 다양한 경험이 또 있으시니까 또 학생 입장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예. 그 아주 어린 학생들한테 미래를 결정하게 하는 건 중요한 계약하는 게 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뭐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과대학 다닐 때 제가 싫어했던 1, 2, 3위가 있었습니다. 1위 해부학이었고요. 2위가 감염 쪽이었고요. 3위가 예방의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염병을 주로 연구하는 예방의학 교수가 돼서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의과대학을 하면서도 네. 의과대학 하면서도 마지막 인턴 밟고 나서도 자기의 경로를 그렇게 쉽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리고 그게 또 객관적이지 않고요. 예. 제가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그 공공적 관련된 경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그 자격을 갖고 돈을 벌면서 그거를 그 일을 했었을 때 내가 이걸 하고 싶다. 그리고 사명감을 갖고 그 일을 하게 될 때가 네. 진정한 직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학 의사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나라라든지 제도라든지 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그쪽에 남아 있겠지만 그런 제도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으면은 남아 있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정 교수님 하셨던 말씀이 저는 이해가 가는데요. 약간 이 부분이 철학하고도 조금 연관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올바르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걸 사실은 이제 분배적인 부분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자유적인 부분들을 일정 부분 침해하고 저희가 했었던 그 헌법 14조에 보면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 그 지역에 가서 의무적으로 일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정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의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다만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유의 정의라는 부분들은 약간 손실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 같은 정치학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그다음에 공동체적인 정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절충안을 갖다가 마련하자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하는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 집단에 관해서 의견을 또 도출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정 교수님 하셨던 말씀이 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강제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 국민분들께서 조금 생각해 주실 게 뭐냐면 제가 역학조사로 일했었을 때 감염에 관한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거기서 접촉자가 되신 분들은 생계적인 위협을 받으면서 집에서 강제적으로 그 생계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시면서 그렇죠. 강제 격리를 하셨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우리 의대생들한테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이고 법적인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 모아서 우리 네네. 위원님께서 그 이제 위헌적이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 그 이제 지역의사제와 비슷한 제도가 그 군 법무관 제도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군 법무관 제도는 이미 그 위헌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있었고요. 또 지역의사제 자체만을 놓고도 이미 보건복지부가 그 법률 검토를 받았을 때 위헌이 아니다. 또 저희가 법 제정 전에 국회에서 공청회를 했었는데요. 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오셔서 이게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 법률적인 원칙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셔서 위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확인드리고 싶고요. 우리 이제 정승준 교수님께서 미성년자가 한 선택에 네, 네, 네. 대한 뭐 그 한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뭐 비슷한 예로 사관학교에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관학교 가서 나는 그 군대에서 의무 복무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군인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관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역 의사제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나는 의사가 돼보고 싶어. 근데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는 거를 뭐 내가 좋아할 수도 있고 또는 뭐 해보고 싫으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의사가 되기 위해서 지역 의사제라고 하는 게 괜찮은 선택지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책임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응급의료 기금 응급실 뺑뺑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이 필요 없다, 재정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니실 거고 재정 투입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필요 조건인 것이고 그게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재정 투입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역 의사제만으로 지역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굉장히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와 재정 투입과 또 시행 과정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적인 정책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금 객관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 중에 있다. 네. 지역의사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이견이 있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 20년간 우리가 해왔어야 될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의 개혁을 미뤄왔기 때문에 생기는 압축적인 논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의료 체계를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나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 가치,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좀 충분한 논의, 그것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지금부터 성숙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님하고 두 분 교수님 말씀을 이제 종합적으로 듣고 나서 굉장히 궁금한 것이요. 그 지역 의사제로 하겠다고 의대 신입생에 입학을 하고 나라에서 지원을 막 받다가 정작 의무 복무해야 될 시기에 나 생각이 좀 달라져가지고 제 진로를 다시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의무 복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무 복무를 하지 않으면 이제 지원받았던 거 다 네네. 돌려받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재정 지원 받은 것을 반환해야 하고요.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의무 복무를 하라고 계속 시정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제 의사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외국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강력한 일종의 규제 가 작동하는 구성력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구성력이 강한 편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의료 체계.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무 복무를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의무 복무를 하지 않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뭐 지원이나 규제를 동시에 좀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걱정들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네. 강한 구속력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걱정들을 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세요? 지금 이 논의가 복무용으로 하다가 이게 이제 적성이나 이런 거에 맞지 않아서 본인이 포기할 때에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 주저와 망설임을 할 것 같은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선택을 이제 사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개인이 본인이 선택을 해도 중요한 시기고 이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고 의료 현실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동참을 하는 거니까 이게 좀 쉽게 선택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본인이 어쨌든 선택을 하면 또 그 말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들어갈 때는 미성년자지만 들어가면 뭐 금방 20살 되지 않습니까? 성인이니까 책임을 좀 져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의사의 양성에서 지역 의사 의무 복무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걸린다. 2027년에 논의를 하면 예과 뭐 분과 6년 그리고 또 수련의도 뭐 치료하면 굉장히 많이 10년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의 이 지역 의료 근데 열악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드는데 네. 어떠십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앞서 이제 지역 의사제를 제가 설명드릴 때 그 새로 뽑아서 배출하는 지역 의사인 복무형 지역 의사제가 그렇죠. 있고 예. 이제 계약형 계약형. 지역 의사제가 네. 있어서 네. 복무형 의사제 트랙으로 양성되기까지 10년 사이에 그 공백을 계약형 의사제로 이제 일부 메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그것만으로 또 지금 부족한 의사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국립대병원 이관 지역 필수 의료 특별법 또 저희가 이제 전공의법도 개정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필수 의료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네트워크 내에서 공동 수련을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학 병원에서만 이제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종합병원 등에서도 같이 수련을 받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재정 지원이 앞서 말씀드린 필수 의료 특별회계 같은 것에서 이제 이루어질 거라 그런 그 인력의 공급, 재정의 투입, 의료기관의 네트워크 그리고 그 의료기관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들이 병행되면 지금의 의사 부족 문제를 좀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대한민국의 지역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정책 패키지를 실행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당장의 그 두 가지 종류 중에 이게 복무형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계약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현장의 상황이 좀 어떤가요? 계약형으로 하면 지금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부 지역에서 네.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계약형으로 하면 많이들 오시나요? 근데 계약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충남 도내에 예를 들어도 뭐 예를 들어서 천안시나 아산시나 이렇게 시 단위는 그래도 좀 오시는데 그렇죠. 그 정주 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에는 채용 공고를 해도 많이 응모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응모 있습니다. 자체가 없나요? 그렇습니다. 그 당연히 연봉은 높게 책정을 할 텐데. 네, 지금 그 저희 도에서 4개 의료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인건비가 매년 계속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계속 높은 연봉을 제시를 해도 특히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현장에서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짚어주셨고 반복적으로 말씀 나오는 게 정주 여건 그러니까 의사들이 와서 당장 돈이도 중요하지만 돈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내려와서 살 수 있는 정주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제가 군에서 사실은 장기군의관을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대에 있어서의 감염병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은 예방의학을 했을 때 보건정책 및 관리를 했었었는데 제가 돈을 받고 뭔가 증거과 보람을 느꼈었던 부분들은 장기군의관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계약직 의사를 말씀드리고 이제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생겨가지고 제가 장기군의관을 지원서를 냈다가 취하를 하게 됩니다. 근원적인 부분들은 조직이 원하는 것하고 제가 원하는 것하고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던 부분이고 그걸 채워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 의사제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양적 부분에 대한 좀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예방의학을 하고 나서 경력이 단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박사 학위를 밟아야 교수가 될 수 있고 그 3년간 의무 복무를 하면서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다 보니까 나와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군에 계셨던 분이 연락을 한 분 주셔서 지방 쪽에 있는 응급실에 거기 있는 응급실 의사로 한번 근무해 보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러면 나는 지금 예방의학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은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거기 있는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근데
굉장히 집하고 멀리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공직에 있었던 것하고 교직에 받는 것보다 한 3배 정도의 급여를 얘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급여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좋은데. 부분에서 조금 하고 싶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가 뭐가 좀 걱정이 됐었냐면 제가 그거를 잘 해낼 수 있을까?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분배 정의도 있지만 처벌의 정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수 의료과를 해가지고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었을 때 피부과 의사가 책임져야 되는 것하고 네. 응급의료 의사나 수술을 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거는 근원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과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될 건가?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공공의대를 지원해서 지역 의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사회적 책임이나 의료적 책임이 굉장히 과중한 데 따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과연 이 제도가 또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은 조금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사제 지금 정주 여건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거와 더불어 또 처벌에. 그동안 필수 책임에 대한 필수 문제. 의료분야에 대해서 예. 처벌에 대한 문제를 또 예. 그렇다고 해서 지역 의사들만 뭐 처벌 낮춘다 이렇게 할 수도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라서 근본적인 체계를 좀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아까 이제 정주 여건을 또 말씀해 주셨고 지역 의사제가 정말 제대로 된 전시 행정이 아니라 아까 그렇게 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정신 행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지원하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약형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미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먼저 어떤 베네핏을 줄 것인가. 현재 사실 있는 분들한테. 그 분들한테 해줘야 롤 모델이 생기고. 그래서 나도 저렇게 갈 수가 있고 정말 좋은 의료 환경이 지역 단위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해야지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지. 돈 많이 줄 테니까 와라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미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지금 베네핏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하나 이제 그런 이제 커리어 패스가 돼가지고 다른 이제 사람들도 이제 오게 되고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해줄 것인가 하는 거라서 저희가 만약 제안을 드린다면은 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경력 산정 그 수가제라고 해가지고 다시요? 경력 산정 경력을 산정한 수가제. 네, 지역 단위에서 1년씩 근무를 하면은 뭐 그게 10%씩을 계속 수가를 올려줘가지고 맥시멈 뭐 200에서 10년 근무하면 200에서 250%까지를 준다면 그러면 환자를 거의 반만 봐도 원래 볼 수 있는 그 수익을 다 얻게 되니까 결국은 계속 경력이 자기가 유지가 되는 것을 더 유리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라도 지방으로 오히려 그런 단위로 계속 경쟁이 또 몰릴 수가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동기부여를 통한 경쟁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얼마 준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1년 근무하는 것과 지역에서 1년 근무하는 게 수가가 지역의 수가를 또 높인다는 거죠. 네, 연 단위로. 연간으로 했을 네. 때, 그러니까 똑같이 1년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수가 올라가는 건 지역이 더 높게 올라간다. 그럼 네. 그만큼 베너핏이 있다라는 제안이신데요. 네, 그리고 10년간 하면 결국 그 지역 단위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만성 질환자들이든 뭐든 이제 환자의 이름까지도 다 알게 되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진료를 할 수 있고 결국 그 환자 그 지역 단위의 병을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워라밸은 더 좋아지면서 수익도 좋아지는 이런 식의 것들이 된다면은 결국 의사들도 결국 이제 자기 이제 삶의 질을 이제 따지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이제 하는 것인가 했을 때 도심에서부터 이거는 뭐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20km 밖에부터 인정을 하겠다 그러면 군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다 커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건 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훨씬 더 좀 이제 기존에 있는 의사들에 대한 네. 배려를 좀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입니다. 의원님 지금 여러 네.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예, 예. 종합해서 제가 먼저 잠깐 요약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아마 이제 첫 번째는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네, 네, 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처벌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지금 취약지에 있는 병원 의사들에 대한 당장에, 지원을 예. 어떻게 강화할 거냐라고 네, 네.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료 사고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문제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국회에서도 논의를 해왔고
그 법적 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의료 분쟁 조정법을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12월 빠르면 12월 내 늦으면 뭐 1월 초 정도에는 개정안을 발의할 생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군요. 네네. 그래서 그 필수 의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을 함께 좀 줄여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발의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같이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요. 네. 그 두 개의 법안이 패키지로 통과돼야 그 실제 문제 해결의 가능성도 높고 의료계의 수용성도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 수가 전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나라가 지금 지역 필수 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검사는 과보상을 하고 있고 필수 의료 분야의 중증 환자를 보는 수가는 굉장히 저보상되고 네. 있어서 네. 이게 이런 그 건강보험 수가의 부정확한 수가, 불균형적인 수가 때문에 기피 과목과 뭐 선호 과목, 인기 네. 과목이 생기고 네. 있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균형을 이제 작년에 일부 복지부가 좀 바로 잡은 부분이 있고 복지부가 원가 조사를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 수가를 정교하게 조정하겠다라고 네. 하는 입장을 내고 있고 아마 올해 초쯤에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와 함께 의료 취약지에 대해서는 뭐 환자 수가 적기도 하고 또 그 상대적으로 좀 나쁜 어려운 환경에서 병원을 경영하고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 네, 점들을 고려해서 그 취약지에 대한 가산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네. 아까 그래서, 말씀하신 네네. 그래서 경력 산정. 예, 뭐 경력 산정이 중요한 이제 수가에 뭐 고려 요소가 돼야 될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취약지에 있는 네. 병원과 의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의 가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하나만 덧붙인다면 사실 그 최근에 들어서 지역 필수 의료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무너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급여 실손보험이 굉장히 만연하면서 그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 중환자, 필수 의료 하시던 분들이 이 소위 개원가로 빠져나가거나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 진료하는 뭐 척추관절병원 같은 그런 병원들로 대거 빠져나가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 실손 문제도 저희가 함께 해결을 좀 해 나가야 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거의 다 돼가지고요. 거의 죄송하지만 마무리 발언 겸해서 한 1분씩만 좀 한 시간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지역 의료를 제대로 된 지역 의료를 좀 해보자, 지역 의료를 살리자라는 차원이잖아요. 각자의 좀 제언 한마디씩 듣고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네, 충남대 오셨는데. 네, 지역 의사제는 분명 중요한 정책 수단 중에 하나이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필수 의료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퍼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역 의료가 무너진 것은 단순히 의사 수가 부족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의료 전달 체계와 보상 체계,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근무 환경과 지역 정주 여건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거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크게 4가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개편이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응급분만, 소아 이렇게 외과처럼 위험도가 높고 그 업무 강도는 높은 데에 비해서 보상이 너무 낮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역 병원의 그 기능 강화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공병원은 이제 그 필수 의료에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지방 의료 인력의 양성과 지원의 그 거점으로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경증은 지역에서, 중증은 권역에서, 그리고 초중증은 상급병원에서 이렇게 책임지면서 역할 분담이 이렇게 명확히 이루어져야 그 의료진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계속 나왔던 지역에서 의료인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이러한 정책이 하나만 돼서는 안 되고요. 한꺼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이 정책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패키지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으로 오늘 이제 또 본인의 경험 섞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황 교수님께서 마지막 제언 1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의과대학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교과서의 한 문장을 조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째 문장하고요, 끝째 문장인데요. 아마 이 지역 의사제라든지 기타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2000년에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었다. 마지막 문장 읽겠습니다. 그 외 비급여 의료 행위 문제 등 그동안 제도적으로 쌓인 불합리한 의료 관행들도 개선 과제로 등장하였으나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의사와 정부 간의 불신으로 합리적인 개선의 기회를 상실하였다. 교과서에는 이렇게 기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재정을 투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과연 비용 효과적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해주셨던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그리고 기타 현재 있는 의사 선생님들의 그 정부 안의 어떤 불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에 있어서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예. 말씀이십니다. 예. 우리 정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오늘 좋은 제도를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법안도 통과가 됐고 네. 했는데 항상 이게 뭘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임시방편으로 또 그걸 메꿔놓고 결국 전술의 나열로 결국 모든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누더기 법안이 되는 것은 항상 우려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좀 단순하고 좀 이해가 빠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결국은 납득이 되는 그런 의료 체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복잡하면 결국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판단조차 안 되니까 결국은 이게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다만 거기서 누구의 희생도 강요하지는 않는, 만약 희생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들도 이루어져야지 결국은 모두가 그것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희생을 국가가 강요할 수도 없는 것들이고, 만약에 그러하다면 의사라는 면허가 결국 보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인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떤 이익을 얻고 있는지 그것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국민에 대한 정책 이용 수용도를 좀 높이면서 어떤 희생이라고 할까? 그런 거에 대한 공정한 보상, 공정한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1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이고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가 굉장히 구조적이고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입체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지역의사제는 그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대한민국 지역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로드맵의 한 조각이다. 그래서 전체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앞으로 논의할 뭐 의료 분쟁 조정법, 뭐 공공의대법, 응급의료법, 뭐 또 수가와 관련된 그 수가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추진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적어도 필수 의료만큼은 환자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차별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사제는 의료 불균형 대책의 출발이지 종착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정부와 국회의 꾸준한 관심과 추가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